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토익 RC 파트 5 2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좋은 문제 갖고 왔습니다. 다들 잘 풀어보시고요. 완벽하게 실력 향상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시작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화면 잠깐 멈추고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보기 전체가 전치사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우리 학생들 전치사 껄끄러워하는 분들 많은데요. 전치사 별거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우리 전치사 딱 하루에 한 개씩만 사전에서 찾아서 예문하고 정의 꾸준히 보시면 돼요. 이해 중심으로 옮겨 적거나 암기할 필요 전혀 없고요.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조금은 독한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전치사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고 아, 전치사 별거 아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이 딱 듭니다.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죠. 어때요? 자, 이건 전부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문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문맥을 보니까요. 여기 challenge라는 말이 나오네요. challenge. 뭔가 이제 새롭고 그렇죠? 어려운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새롭다는 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크잖아요. 도전하면 어때요? 도전. 뭐 챌린지, 도전이라고 하는데 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보지 않은 걸 하는 거죠.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고 그렇죠? 뭔가 새로운 거니까. 그리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죠. 해보지 않은 거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챌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실패하는 것이 보통이죠. 근데 그 뒤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The team managed to complete라고 나오죠. 이 매니저한 녀석은요. 이렇게 투부정사랑 결합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succeed라는 뜻이 있어요. succeed, 뭔가 성공해내다. 그래서 뭘 성공했나 봤더니 complete the project 하고 나오죠. 그것도 ahead of schedule, 일정보다 앞서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보통 어려움이 있어서 실패했다가 기본이잖아요. 근데 여긴 보니까 어때요? 그 뒤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죠.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아하, 그래서 정답 뭘로 간다? 정답은 despite가 적절하겠구나.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는 프로젝트를 일정보다 앞서서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완벽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문맥을 보면은 정답이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정리할까요? 정답 뭐였다? 정답 despite. 사실 이 녀석은요. 역접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전, 즉 파트 7 지문에서 이 despite가 포함된 문장의 내용은 대부분 중요한 출제 포인트죠. 반전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정답 단서 있다. 이거는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언어에서 똑같아요. 동요는 in spite of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전치사구를 문장 맨 앞에 쓰는 건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독자의 시선을 잡아 끌기 위해서. 자, 우리가 시선을 잡아 끄는 이유가 뭐죠? 그렇게 시선 잡아 끌고 준비시킨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빵 하고 터뜨리려고. 자, 그래서 파트 7 지문에서 지금처럼 주어가 아닌 걸로 시작하는 더더구나 역접의 개념을 갖고 있는 despite로 시작하는 문장을 발견하면 무조건 그 문장은 주시하셔야 돼요. 글 쓴 사람이 일부러 시선을 잡아 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읽어내는 것을 독해라고 합니다. 결국 파트 5는 뭘 위한 기초작업이다? 파트 7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따위를 직면하다 할 때 이 face라는 동사고요. challenge가 서로 콜로케이션 관계, 서로 짝꿍이죠. 그리고 manage 투부정사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영어 동사 중에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내가 원한다고 아무렇게나 막 갖다 결합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ahead of schedule 역시 덩어리 표현이죠. 시험에 나옵니다. 일정보다 앞서서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정답은 아니었지만 나머지 보기의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을 제가 한번 써봤어요. 여기 behind schedule 하면 일정보다 늦춰지는 거죠. 자, within limit 이것도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범위나 한계 내에서. 그다음에 other factors 이거는 앞에 among 붙인 거죠. among other factors요. 그래서 among 뒤에는 셋 이상을 뜻하는 복수 명사가 위치하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보기의 것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사전을 보는 걸 잊으면 안 되겠죠. 사전을 보면 항상 먼저 뭐가 나오죠? 품사가 뭔지 나오죠. despite는 뭐다? preposition, 전치사다. 명사 앞에 놓여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용되는지 그 정의가 나와 있어요. 이용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다. 혹은 어떤 일이 사실이다. although, 역접의 접속사가 있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something else, 다른 뭔가가 might have happened,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가 발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despite하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문맥을 형성할 수 있는 거고요. 동의어는 in spite of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문 볼까 우리? 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었다. 뭐에도 불구하고 자, 그 목소리를 제어하려는 모든 그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통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은 그래서 뭔가 해냈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땠다? 다시 표시할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심호흡도 하고 뭐 그렇죠? 긴장을 풀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다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자, 그 다음 문장 하나만 더 볼게요. Despite applying for hundreds of jobs이라고 나오죠. 자, 수백 개 일자리에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 Still out of work, 실직 중이다. out of work, 덩어리 표현이에요. 여기 still 보이시죠? still. 이 still이 또 이 despite하고 in spite of하고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파트 5에서요. 여기다가 빈칸 줄 때 힌트로 still을 주기도 합니다. 이 still이 부사일 때 뜻이 어떤 뜻이 있죠? 이 still을 정의할 때 in spite of하고 despite가 들어가요. 그래서 despite what has just been said, 이제 막 언급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still이 부사일 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in spite of하고 despite가요. 이 still이란 부사하고 함께 같은 문장에서 쓰여지는 패턴이 굉장히 흔합니다. 특히 이 still은요. 접속사 although랑 쓸 때도 같이 써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전부 다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나저나 수백 개 일자리를 지원했으면 그래서 취직이 됐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out of work, 실직 중이다. 어때요? 정의하고 딱 부합이 되죠. 그래서 정의를 보고 예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despite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는 거죠. 이건 뭐 한다고요? 독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일종의 의도된 언어적 장치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challenge 한번 찾았어요? challenge. A new or difficult task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요.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죠. 왜냐면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이니까. 여기 보면요. 나와 있어요. 보세요. face 다음에 목적어제 뭐가 있죠? challenges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두 개가 서로 콜로케이션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은근히 이 challenge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 한번 쭉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manage. manage가요. 얼마 전에 실제로 토익 시험에서 파트 7 동의어 문제로 succeed하고 동의어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통 한국어로만 암기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두 개가 동의어야? 네, 말도 안 돼.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정답인데 피해 가셨죠. 근데 막상 사전 찾으니까 어때요? manage가 succeed의 뜻이 있다. 사전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 찾으면요. 다른 말로 뭐 하죠? 패러프레징 하죠. 그래서 사전을 보는 것 그 자체가 파트 7 패러프레징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할까요? 인간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이지만 다양한 어휘를 이용해서 상대한테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혹은 그런 사람이 쓴 글을 읽다 보면 어때요? 지루하지 않죠. 왜냐면 같은 말을 그렇죠? 다양한 표현을 이용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manage가 이렇게 투부정사 이렇게 결합이 가능합니다. 영어 동사 중에서 투부정사랑 결합하는 거 다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뜻이 뭔가 봤더니 succeed in doing something, especially something difficult. 아까 우리 챌린지가 뭐라고 그랬죠? difficult task요. 어때요? 분명히 어려웠는데 그 어려운 뭔가를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이 딱 맞아 떨어지죠. 와우.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뜻을 알면요. 잘 보세요. We managed to get to the airport in time. 자, 우리는 공항에 제때 도착할 수 있었다. 성공적으로. 근데 이 공항에 제때 도착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죠? 우리는 이 매니지가 어떤 뜻인지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공항에 제때 온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아야지 정확한 문맥의 파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학생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사전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옛날 뭐 한 30년 전에 제 은사님이 저한테 처음에 영영사전 소개해 줬을 때 물론 저도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이제야 그 영영사전이 얼마나 좋은 자료인지를 너무나 절실하게 깨닫고 있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우리 학생들과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엔 뭐예요? ahead of schedule. 아까 우리 이미 봤죠. ahead of schedule 이렇게 나와 있어요. ahead of schedule 이렇게요. 지웠다가 다시 있습니다. 일정보다 앞서서 하는 거죠. 자, 그 밑에는 behind schedule. 요건 일정보다 늦춰지는 거고요. 자,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우리? 예. 여기 보시면 앞에 on schedule. 요걸 안 봤네요. 이거는 일정에 딱 맞춰서 계획된 시간에 맞춰서 했을 때 우리가 on schedule 이렇게 쓰는 거죠.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전에서 우리가 스케줄을 찾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예요. 단순히 그냥 스케줄 뭐 일정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문장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의와 예문을 다 확인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문제 빈칸만 딱 채우고 넘어가는 것은 여러분한테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다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나씩 다 찾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 여러분들이 스스로 혼자 공부하실 때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시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분들한테 저는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우리 학생분들은 찾아보세요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르치는 입장에는 저도 이렇게 꾸준히 다 찾고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꼭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스스로 쌓는 실력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게 되고 시험장 가면 너무나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102번입니다. 자, 요거는 사실상 접속사 문제죠. 보기 4개가 전부 다 접속사예요. 그래서 접속사 관련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동사 하나, 동사 2개가 있습니다. 영어 문장에 동사 2개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필요하죠? 근데 보기가 전부 접속사. 그런데 이 빈칸은요, 단순히 동사 2개만 연결하면 안 되죠? 각각의 동사는 주어가 필요한데요. 이 빈칸은 주어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단 보기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들 봐요. 보기 중에서 전부 다 접속사가 빈칸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비동사의 주어 역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제일 쉽게 지울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then이죠. then 같은 경우는 접속사가 될 수 있으나 비교급 표현이랑 같이 써야 되는데 주어진 문장 어디에도 비교급 표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법상 B는 무조건 탈락. 나머지 3개가 남았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하나를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빈칸은 동사 2개 연결하면서 동시에 비동사 워즈의 주어까지 해야 돼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품사가 뭐죠? 명사 아니면 대명사. 그럼 이제 나머지 3개 중에서 일단 D는 지웁니다. where 같은 경우는 접속사이자 부사죠.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의문부사, 관계절을 만들 때는 관계부사. 자, 그런데 부사는 동사의 주어가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where도 탈락. 그럼 이제 2개 남았습니다. that과 what이 남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what은요, 평서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절로 역할을 해야 돼요. 명사절, noun clause는요,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표시합니다. 빈칸부터 어디까지? 바로 팀까지. 빈칸부터 팀까지예요. 빈칸부터 팀까지. 자, 사실상 이거 전체가 이렇게 사라져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완벽하거든요. 남아있는 문장이 뭔지 제가 조금 표시해 볼까요? 남아있는 문장은 주어가 the project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requires. 그리고 careful planning and coordination이 바로 목적어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구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빈칸부터 팀까지는 절대로 전체 문장에서 명사절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명사절은 평서문에 들어가면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겠죠. 명사의 역할이 그것이니까. 근데 the project requires careful planning and coordination 이거 자체가 완벽한 구조이기 때문에 빈칸부터 팀까지는 절대로 명사절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평서문에 들어가면 무조건 명사절이 될 수밖에 없는 what은 탈락이죠. 정답 뭐로 간다? 정답 A, that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에 우리 학생들이 that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고 빈칸에 that을 먼저 넣을 수밖에 없죠. 얘가 A니까. 이때 완벽하게 that이 답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굳이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 답이 A일 때 뭐 해라? A를 선택해라. 이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문제 푸는 방식이죠. 답이 A인데 B하고 C하고 D를 보면서 굳이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 답이 A일 때 뭐 해라? A를 선택해라. 정리할게요. 좀 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서 동사 두 개가 있었다.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접속사가 필요했다. 동시에 빈칸은 비동사 was의 주어 역할까지 해야 된다.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명사 아니면 대명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 that을 선택하는 거죠. 사실 관계대명사는요, 다른 말로 형용사절이라고 하죠. 즉 등치가 큰 형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빈칸부터 팀까지가 덩치가 큰 형용사인데요.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죠. 명사를 꾸미는 수식어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즉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은 the project 주어, require 동사, 그 다음에 careful부터 coordination까지가 목적어 이미 완벽한 구조였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위치한다? 빈칸 앞에 있는 프로젝트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 즉 관계 대명사절이 위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정답 뭐로 간다? 정답 A로 갑니다. 나머지는 해당 사항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 이렇게 문제 풀려면요, 우리가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실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각각의 복에 있는 품사들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해석해서 푼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더더구나 영어의 관계사는요, 한국말 뜻이 없거든요. 철저하게 영어 어법에 근거해서 답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장 구조 잠깐만 분석해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1번과 2번 두 개의 문장이 있었던 거예요. 두 개의 문장이. 보이시죠? 이미 1번은요, 그 자체가 완벽한 문장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의 is는 뭐다? 바로 첫 번째 문장의 the project를 지칭한다. 인간은 같은 명사의 반복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뭘 만들었죠? 명사 대신하는 대명사를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and로 합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대명사를 쓰긴 했지만 결국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걸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접속사하고요, 대명사를 결합시켜서 관계 대명사로 바꾸는 거죠. 즉 단어 두 개 안 쓰고 단어 한 개만 쓰겠다. 언어의 경제성.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심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요. 토익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이 귀한 시간에 배운 영어를 원어민이 쓰듯이 똑같이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원어민이 아니니까 같은 얘기 막 반복하고 불편하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배워서 더 편하게 쓰려고. 그게 우리 학생들의 권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합쳤더니 지금 102번 문제와 같이 나오는 거죠. 이때 두 개의 문장 합칠 때요, it이 지칭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it이 지칭하는 것이
the project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nd하고 is를 합칠 때 나머지 표현이 어디로 가냐면요. 요 프로젝트 바로 다음으로 위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 바로 다음에 여기 it이 프로젝트니까 was 이하가 위치할 때 그냥 위치하면 안 되고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해주는 that이 먼저 그 앞에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 project that was라고 나오는 거죠. That was assigned to the marketing tea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학생들 물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영문법 관련된 기본서가 있다면 거기에서 관계대명사 부분을 찾아서 조금 더 추가 학습을 해주시면 더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 구조 분석해봤고요. 더 나아가서 사전도 한번 보면 좋겠죠. 요건 롱맨인데요. 롱맨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이렇게 따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In everyday English, 즉 일상영어죠. that은 종종 어떻게 된다? 생략된다. 그때가 언제냐? 그것이 목적어, 관계절에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보시죠. 여기 보시면요. 예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시 관계대명사 that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이 that 뒤를 보시면요. 그 that 뒤에 주어하고 동사 있는데요. 그 뒤에 뭐가 없죠? 목적어가 없죠. 여기 목적어가 없는 이유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타동사 where's 뒤에 있는 목적어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보시면요. that이 생략된 상태에서 쓰여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종종 생략된다. 자, 이때가 언제죠?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아, 그렇구나. 근데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그때는 that 뒤에 곧바로 비동사가 있었죠? 그거는 주격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 바로 밑에 나와요. You do not omit. 생략 못한다는 얘기죠. that을. 자, 그때가 언제죠? It is the subject. 주어죠, 주어. The subject of the clause. 즉 관계절의 주어일 때. 목적어일 때는 생략할 수 있어요. 생략할 수 있었죠. 하지만 보세요. 여기도 that 다음에 곧바로 동사 lives가 나오죠. 이때는 that이 그 뒤에 있는 동사의 주어이기 때문에 don't say the family lives downstairs is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써버리면요. 주어진 문장에 동사가 하나, 동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접속사 있어요, 없어요? 접속사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격 관계의 대명사는요. 단독으로 있을 때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목적격은 어때요?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생략된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잠시만요, 우리 학생들. 그래서 생략된 예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던 In Everyday English라는 그 파트에서 I like the clothes that she wears에서 그 두 번째에 보시면요.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구조 보이시죠? 네. 자, 거기서 clothes하고 she 사이에 생략된 that 안 보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걸 보시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문장 구조를 꼭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보셨지만 여기 she하고 wears 나오죠? 분명히 여기도 목적어가 없어요. 이때는 분명히 목적격 관계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죠. 여기는 분명히 she가 있잖아. 이건 주어죠. 주어는 존재합니다. 대신에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쓰여진 that이 뭐다? 바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즉 생략이 가능하다. 판단이 가능한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자, 그래서 중요한 문법적 포인트는 롱맨에 이렇게 따로 정리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보실 때는 우리 학생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은 저랑 같이 이렇게 매일매일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 할 때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렵다고 느낀다라고 제가 좀 아까 문제 풀 때도 말씀드렸죠. 그때 우리 학생들 포기해버리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도 옛날에 제 은사님이 처음에 영영사전 이렇게 소개해 줬을 때요. 속으로 그랬거든요. 너나 보세요. 막 이렇게요.
예, 물론 속으로 그랬단 얘기예요. 왜냐면 저도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 제가 보지 않고 막 맨날 이렇게 도망다녔던 걸 생각하면요, 좀 부끄럽죠. 아, 왜 나는 빨리 그게 좋다는 걸 깨닫지 못했을까 막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분들은 저처럼 그렇게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돼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처음에만 좀 어색하죠? 금방 익숙해집니다. 뭐 그다음부터 실력 향상은 뭐 기하급수적이에요. 네. 자, 요거는 what인데요. 우리 what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화면에서 글자가 조금 작아 보이는데 제가 조금만 키워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롱맨입니다. 잘 보세요. 제가 개요로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명령문인데요, 이게 4형식 동사예요. 이 me가 간접 목적어, 그 다음에 이만큼이 직접 목적어, 4형식 구조.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그래서 나에게 네가 구매한 것을 보여줘,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면요, 이 what이 접속사예요. 보세요. 동사 하나, 다시 표시할게요.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WH 접속사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what은요, 또 자기 자신이 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대명사는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여기 보시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죠?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죠. 근데 이것도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 없거든요. 그 목적어 역할을 대명사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관계대명사 that과 되게 비슷하죠. 자, 근데요, 관계대명사 that은 목적격일 때 생략 가능하지만 이 문장에서 what은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what은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 접속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4형식 동사의 직접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다른 거죠. 근본이. 지울게요. 다시 한번 지우고. 그래서 간접 목적어 다음에 what 이하가 뭐다? 직접 목적어. 이때 what은 명사절 접속사. 우리가 목적어 역할하는 품사가 명사잖아요. 근데 이 안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 바로 명사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주어, 동사, 이만큼이 뭐예요? 목적어. 타동사의 목적어. 무슨 절? 명사절. 이 문장에서 지금 what he told me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문장에서 목적어는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근데 잘 보세요. 여기 WH what도 동사 하나, 동사 두 개 연결하는 접속사 맞죠? 자, 동시에 잘 보세요. what이 대명사로서 자기 자신이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he가 주어고요. told가 동사. 근데 이 녀석이 4형식 동사예요. 그리고 me가 뭐죠? 간접 목적어.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없죠? 직접 목적어가 없죠? 그 역할을 대명사 what이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사절 접속사 what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잘 보세요. what을 뺀 상태에서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근데 직접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what 뒤가 어때요? 불완전한 구조 맞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암기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불완전하다고 하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처음 봤던 것도 what을 빼면요, 주어, 동사 다음에 뭐가 없어요? 목적어 없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what 뒤에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또 하나만 더 볼게요. 여기 슬쩍 밑으로 가보시면요, that라고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동사 is를 줄임말이죠. 우리 비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죠? 보어가 필요하죠. 보어. 지금 근데 이 보어가 한 단어짜리 명사가 아니라 주어, 동사 갖추고 있는 명사절 보어가 되는 거예요. 이때도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죠. 그 역할을 대명사 what이 해주는 거거든요. 이때 what을 빼면 어때요? 뒤에는 주어하고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인 거 맞죠? 그래서 이번엔 뭐예요? 여기 있는 비동사의 보어. 무슨 절? 명사절. 그럼 지금 타동사의 목적어도 맞고요. 비동사 뒤에 보어도 맞죠?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이번엔 잘 보세요. What he did가 주어예요. 주어. 그리고 비동사 was. 그리고 그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죠. 주어 역할하는 절이니까 무슨 절일까요? 바로 명사절. 참고로 명사절이 주어일 때는요, 이렇게 단수 취급합니다.
자,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이런 문맥을 전달하는 거죠.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주어 다음에 did가 타동사죠. 근데 그 뒤에 목적 없죠. 그 역할을 what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동시에 did라는 동사 하나 하고요. was라는 동사 두 개, 동사 두 개를 연결하고 있는 뭐예요? WH 접속사. 그럼 지금 우리는 다 봤어요. what이 문장에서, 그렇죠? what이야 명사절이,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지우고 나서 잘 보세요. 우리는 다 봤는데요. what he did가 비동사의 주어였죠. 명사절 주어. 그 다음에 이번엔 뭐예요? That's what you want에서 비동사의 보어. 그리고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절은요. 덩치가 큰 명사예요. 전체 문장에서 보세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 what을 빼버리면 어떻다? 그 뒤는 불완전하다. 4형식 동사의 직접 목적어가 없는 상태였고요.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상태였고 역시 타동사 did에 목적어가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what 명사절, what 뒤에는 어떻다? 불완전한 문장 구조가 위치한다. 이렇게요. 자,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우리 학생들한테 설명드릴 때가 있을 텐데 what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what 뒤에 곧바로 명사가 나오죠. 자, 이때는 what이 단독 대명사가 아니라 한정사, 일종의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론 what 자체가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접속사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복에 what이 있었으나 what 자체는 명사절로서 전체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what은 절대 답이 될 수 없었다. 우리가 이런 영어적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게 일단 익숙해서 내재화되면요. 순간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가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what의 쓰임새도 한번 살펴봤어요.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렇게요. 자, 넘어갑니다. 세 번째, 103번 문제. 조금만 힘을 내세요, 우리 학생들. 자, 이 문제 함정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빈칸 뒤에 테크놀로지라는 명사가 있죠. 전부 다 형용사인데요. 뭘 선택하죠? 문맥에 맞는 거. 이건 일종의 콜로케이션, 서로 짝이 되는 표현 찾는 거죠. 정답 C가 돼야 되겠죠. 사실상 뭐 A하고 D는 뭐 함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이제 문맥과는 동떨어진 얘기였는데 이 B가 관건이었죠. 선생님, 최신 기술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말은 괜찮아요. 최신 기술. 근데 영어에서 최상급 표현을 쓰면요. 보통 그 앞에 정관사 덜을 쓰거나 아니면 소유격 있죠. 소유격 대명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말 해석은 B도 괜찮지만 영어 어법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B도 탈락.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해석해서 풀 때 이런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무심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정리할게요. 보시죠. 일단 C&K라는 업체가 나오고요. 이 업체가 gained, 뭔가를 얻었죠. 경쟁 우위. 이 표현 자체도 시험에 나옵니다. 경쟁 우위. 그리고 이 edge 같은 녀석은요. 파트 7에서요. advantage하고 동의어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 여기서 edge 대신에 advantage 써도 똑같은 말인가요? 네. 우리가 그거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했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incorporating, 뭔가 통합시키고 결합시키는 거죠. 무엇을? 선진 기술을. 어디에? 자기네 회사의 제조 과정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선진 기술을 도입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확보했다?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 자연스럽죠. 여기 제가 써놨어요. latest가 안 되는 이유. 가장 최신의, 그 자체가 최상급 표현이니까 정관사 더와 함께 쓰는 것이 보통이다. 혹은 소유격을 붙인다. 일단 정답 콜로케이션부터 확인할까요? 여기 나오죠? Advanced Technology.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 거의 매번 그런데요. 왜냐면 사전에 있는 표현이 그대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ETS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 사용자죠. 자, ETS가 영어를 새로 만들어서 문제를 낼 수는 없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영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ETS도 결국 사전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보는 거하고 똑같은 소스를 보고 시험장 가시면 인풋이 좋기 때문에 시험 결과, 점수, 즉 아웃풋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저는 근거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문제 풀고 나서 항상 해설지 보기 전에 사전 펼쳐놓고 직접 근거를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때 우리 학생들 이런 걸 발견하면요, 뭔가 희열이 느껴져요. 성취감. 그 성취감을 우리가 느껴야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꼭 우리 학생들이 그 성취감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뭐 찾았죠? 레이티스트를 찾았죠? 예문 보세요. 전부 다 앞에 정관사 더, 소유격, 정관사 더, 정관사 더, 정관사 더. 보세요. 정관사 더. 보이시죠? 정관사 더, 정관사 더. 이렇게 보이시죠? 와우. 어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니까요. 뜻도 the most recent or newest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명사 앞에 이렇게 최상급 표현을 쓸 때는요, 정관사 더나 소유격을 붙입니다. 근데 좀 전에 문제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어법상 탈락.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말 해석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의도된 함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함정을 팝니다. 자, 이 상태에서 edge 한번 찾았더니요, 어때요? 여기 나오죠? 그대로 comparative edge. 역시 콜로케이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으면 제가 다른 말로 뭐 한다고 했죠? paraphrasing. 여기 보이시죠? advantage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게 당시 동의어 문제 나왔을 때 논란 문제였는데요. 평상시 사전을 보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게 왜 논란인지 인지조차 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gain하고 edge가 서로 짝꿍이다라고 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edge라는 녀석은요, 타동사 개인의 목적어, 즉 콜로케이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그러니까 저는 암기를 좀 싫어하고 잘 못하기 때문에 예문을 많이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 어휘의 쓰임새를 습득하는 거, 이게 제가 학습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암기라는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요, 여러분들 잠재의식 속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의심하세요. 선생님,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 학생들이 워낙에 암기라는 것에 강박증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이제는 암기라는 그 힘든 굴레에서 조금 벗어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이해하는 능력이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조금만 활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휘도 정리했어요, 지금. 자, 계속합니다. incorporate라는 녀석은요, 이렇게 into, within하고 되게 짝꿍이에요. 사실 영어 동사마다 결합한 전치사 다 다른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 예문 잠깐 보면요, we have incorporated all the latest safety features.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 뭐가 보여요, 우리 학생들? latest 보이시죠? 역시 앞에 뭐가 붙었어요? 정관사 더 보이세요? 그래서 all the latest safety feature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디자인에다가 어떻게 했다? 포함시켰다. 사전에서 어떤 단어 찾으면 다른 말로 이렇게 정의하죠? 자, 그래서 모든 최신 안전 특징들을 갖다가 그 디자인에다가 결합시켰다. 즉 포함시켰다가 결합시켰다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인풋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전의 최대 장점인 거예요. 다들 이해하셨죠? 너무 좋아서 우리 학생들과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때요? 조금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문구를 한번 써봤어요.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권리예요. 권리요. 우리 학생들 꼭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그리고 저를 좀 믿고, 성재쌤을 좀 믿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